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의 금융산업입니다. 근데 그냥 금융산업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AI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이 유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미래를 건 생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의 그 거대한 은행들 있잖아요. 갑자기 마치 테크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정말 굳건해 보였던 이 금융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또 이렇게 빠르게 변해야만 했을까요? 그 뒤에는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금융권의 AI 활용률은 무려 57.1%입니다. 제조업이 23.8%인 것과 비교하면 와, 거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죠. 이건 그냥 우리도 트렌드 좀 따라가 볼까? 이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권이 다른 산업들을 압도하면서 AI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AI를 도입하는 진짜 이유요. 사실 위협은 AI라는 신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위협은 뭐냐? 바로 새로운 종류의 경쟁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들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통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생존을 위한 정말 필사적인 대응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이 전쟁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뭐 실무자들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사령부,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 나오는 곳은 바로 조직의 맨 꼭대기, 바로 최고 경영진의 회의실입니다. KB, 신한, 우리금융,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 회장님들이 거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AI는 미래 금융의 생존 조건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이걸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필수 생존 조건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히 좋은 기술을 사와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는 조직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AI DNA를 심는 작업인 거죠. 최고 경영진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데이터로 결정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최종 목표인 겁니다. 자, 이런 AI DNA를 정말로 조직에 심으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그룹들이 뭘 했냐면 조직 구조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서에서 조금, 저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흩어져서 하던 AI 관련 일들을 전부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게 바로 이 AI 컨트롤 타워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대한 금융그룹 전체의 AI 관련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말하자면 중앙 신경 시스템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룹 전체의 AI 전략을 짜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하고 방향을 딱 정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죠. 그럼 이 컨트롤 타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그룹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요. 무엇보다 계열사들이 막 각자 따로따로 AI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낭비를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은행도 챗봇 만들고 카드사도 챗봇 만들고 증권사도 만들고 이러면 중복 투자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 아예 그룹 공통의 생성형 AI 플랫폼 같은 걸 딱 만들어서 은행, 카드, 증권사가 다 같이 쓰게 하는 겁니다.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자, 이렇게 그룹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싸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전체적인 전략은 하나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은 업권별로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싸우는 방식, 증권사가 싸우는 방식, 그리고 보험사가 싸우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다는 건데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KB, 신한, 하나, 우리 다들 강력한 AI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건 똑같죠? 그런데 집중하는 프로젝트는 조금씩 달라요. KB는 그룹 전체가 쓸 수 있는 KBGPT라는 플랫폼에 집중하고 신한은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AI1이라는 내부 비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죠. 각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 목표의 차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증권사한테 AI는 뭘까요?
바로 돈을 벌어다 주는 알파 창출 엔진입니다. 시장을 예측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니까요. 반면에 보험이나 카드사에게 AI는 좀 다릅니다. 여기선 리스크 및 혁신 엔진의 역할을 하죠. 누가 위험한 고객인지 가려내고 금융사기를 막고 또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AI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그냥 보고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AI가 미국 기업 실적 리포트를 쓴대요. 신한카드는 이미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하는 페이스페이를 내놨고요. 삼성생명은 그 복잡한 의료 기록 심사를 AI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막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멋진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 말고도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만약 AI가 막 제멋대로 대출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를 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 일종의 교전 수칙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요. 이 숫자 73%,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금융권의 IT 전문가들 10명 중 7명 이상이 보안 때문에 만들어 놓은 망분리 규제 때문에 오히려 최신 AI 기술을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안도 지켜야 하고 혁신도 해야 하는 이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바로 사람입니다. 인재죠.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짜고 최신 기술을 사와도 그걸 제대로 다룰 전문가가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은요, AI 전문가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인재 전쟁에서 이기려고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37명. 이게 뭐냐면요. 신한금융그룹에서 대규모 AI 교육에 참여한 경영진의 숫자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임원들이에요. 내부 인력을 직접 AI 전문가로 키워내겠다. 이건 뭐 거의 내부에서부터 정예부대를 길러내는 것과 같은 전략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거대한 변화들, 금융사들의 이 치열한 전쟁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지갑, 우리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AI가 우리 금융에 들어오는 단계를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구현 단계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챗봇처럼 우리가 직접 AI를 만나는 통합 단계에 와 있고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그 다음, 바로 가치 창출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라는 사람에게 딱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서 설계해주고 재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주는 그런 완전히 개인화된 금융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라는 거. 둘째, 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라는 강력한 사령부가 만들어졌다는 거. 셋째, 은행, 증권, 보험은 각자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인재에 달려있다는 점.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흐름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은행이 완벽하게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변신한다면 그때 정말 중요한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게 될까요?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베테랑 금융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일까요? 궁극적인 권력은 과연 사람과 기계 중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